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제가 전주를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왠지 전주에 올 때마다 마음이 되게 푸근하고 또 제2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올 때마다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데요. 제가 전주를 생각하면 항상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한옥마을이다, 또 전통, 또 서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앞부분에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랬고 또 이 전주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마트시티로 만들어가는 전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또 우리 LX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전주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스마트시티를 제가 이제 대구에서 국가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이제 지자체 과제들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스마트시티 또 우리가 메타버스라든 혹은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용어에 함몰되지 않는 전주만의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여러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구의 리빙 네트워크라든지, 대구의 리빙 네트워크는 유럽에 있는 리빙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G20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에 이제 대구의 멤버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새로운 스마트시티의 모양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다, 메타버스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의 핵심은 뭐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중심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첫 번째 시민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의 스마트시티 비전이 사람을 향한 시민 행복 중심지 스마트 전주라는 건데요. 사실 이 키워드는 세계의 스마트시티들 중에서 아마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시티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물결들 보면요. 저희가 이제 G20 얼라이언스 멤버십끼리 회의를 자주 하는데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 저희가 11월 달에 있었던 회의인데요. 이때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스마트시티로 어떻게 도시를 혁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마트시티 그러면 기술 중심, 기술이 되게 첨단화되어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이 막 돌아다니고 로봇이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시티로 도시를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스마트시티가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는 그 자체로 이제 그 한자로 보면 행정을 의미하는 도하고 그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시의 복합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정과 바로 시장 경제가 시민들의 참여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 혹은 이제 시장의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산업에 접목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시는 굉장히 이제 제약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재원도 없고 또 위협도 증가하고 기반 시설도 노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리더들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보안, 편의, 또 기회와 번영의 목표들을 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목표들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고는 이제 리빙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중심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도시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양들이고요. 스마트시티 또한 그 용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정부와 중앙 통제 방식의 이제 국가가 주도한 스마트시티였다면, 지금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협조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스마트시티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어떤 분산 협력 이런 형태의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고 또 스마트시티를 부르는 말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에자일이라든지 서스테이너블 시티라든지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또 이제 그 바이탈리티, 건강한 도시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대체 용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도 그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용어가 아까 우리 바이브의 박수아 박사님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최근 새에 가장 이렇게 뭐랄까 트렌드를 타고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돈 쓸 데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갈 곳 없는 돈들이 지금 메타버스로 쏠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 돈들이 메타버스로 지금 쏠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시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막 그냥 가상세계 아바타 하나 던져놓고 막 돌아가는 형태 이것들의 메타버스 또 스마트시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구글에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했어요. 검색해 보면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꽉 있습니다. 서울도 메타버스 서울 추진한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도시 측면에서 가장 이 디지털 트윈 혹은 메타버스의 개념들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데는 싱가포르하고 바로 이제 칼라스타마 우리가 이제 핀란드의 이 두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뭐 관광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 사이의 개념들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그 자체는 아직도 아까 이제 그 박성환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진행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행적인 개념이 너무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개념이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어요. XR이다, 뭐 이전에 가상세계에 관련되어지는 VR이다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뭐 이제 그 안에서 뭐랄까 이제 산업 경제 영역까지 막 마구마구 막 포함하면서 확장을 하면 결국은 다 확장시켰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결국 이제 그런 이제 공허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트윈은 그 자체로 실제 데이터와 연동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LX에서 두 분의 발표를 보셨다시피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제 세계와 연동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다, 뭐 혼합현실이다, 이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이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이라는,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느냐, 아니면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는 결국 세계관인 거죠. 우리가 게임할 때, 보통 게임하면 앞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지향하는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들.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아바타가 들어가서 사실은 3인칭인 거예요, 3인칭.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술, 가상현실, 혼합현실 같은 경우 1인칭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플랫한 폼, 그러니까 평평한 이데아라는 의미의 원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플랫폼은 약간 오목한 플랫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낙하할 수 있어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제 모든 정부 사업들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건 볼록한 형태의 플랫폼인데 그러한 플랫폼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정부 예산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재원을 투입할 때까지만 유효한 플랫폼.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플랫폼이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잘 돌아가는 플랫폼은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전주에서 만드는 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가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낙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나중에 돈을 대지 않더라도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고민들, 어떻게 수요를 그리고 어떻게 공급을, 수요는 시민인 거죠. 시민들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것이냐. 지금 뭐 공간에 그냥 아바타 던져놓다고 그게 우리 스마트시티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메타버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기존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온라인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걸 끌어모은다고 사실 이제 이상적인 모양이 만들어질 거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트윈의 모습들은 현실 세계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잘 모사하고 있는 두 도시인 거죠. 우리가 버추얼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지휘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디지털 트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 자세히 보시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바로 데이터입니다. 싱가포르는 이 디지털 트윈에서 언제부터 준비했냐? 한 20년을 준비를 했어요. 20년을 준비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100% 디지털 트윈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주에서도 되게 긴 시간의 호흡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시민 중심의 그 뭐랄까,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우리한테 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모든 사회 문제들이 그렇다시피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도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우수한 기술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의 교통 흐름들을 통제하고 교통신을 연동시키는 그런 항저 같은 모델들을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구현한다. 되게 좋죠. 뭐 도시 안의 교통 흐름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도시 안의 교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교통을 되게 편리하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 많은 교통의 흐름이 되게 좋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교통의 혼잡도를 없애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연동 체계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상태로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한 기술을 중심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이제 우리 도시에 필요한 문제, 도시 문제는 뭔가, 그것들 시민과 함께 풀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시민을 보는 관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들을 어떻게 볼 거냐? 단순히 커뮤니티의 이제 어떤 우리 도시 공동체, 소비자, 생산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이 관점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여자로 바라볼 때에 사실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가 좀 더 멋있는 스마트시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작동이 안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실제 이제 누군가를 돌보고 또 무언가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깨닫고 또 창조하는 것들을 실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시민들의 내재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스마트시티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6가지 과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도시 혁신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을 깨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기술적인 컨셉들을 시민들이 지금 잘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이런 개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각성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부 사람들과 함께 도시 문제 발굴단이나 혹은 뭐 시민 연구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문제 은행을 만들고, 그들 도시 문제 은행을 중심으로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일종의 이제 코드포 운동 같은, 코드포 지금 코리아가 있듯이 저희 대구에 있는 코드포 대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찾아다니는 거죠. 시민들과 함께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시빅 해킹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작동 가능한 그런 앱이나 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도시문제은행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제안을 한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제안서를 재수정을 해서 개발하는데, 그 개발할 때 저희가 한 2억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들을 실제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리빙랩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검증된 여러 솔루션들은 저희들이 이제 상용화 프로그램에 얹어서 실제 이제 다른 도시에 적용하거나 교차 실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과정들을 하나의 나무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시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도시문제은행을 통해서 리빙랩의 흐름을 타고, 예를 들자면 시민들과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제안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적용된 것들은 이제 열매로서 우리가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표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혁신 씨앗을 만드는 건 사실 시민들에게 자극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또 촉진하고 확산하는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도시문제은행은 사실 이제 도시문제은행의 주요 기능 중에 이제 여러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발굴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누구나 다 타운화칭할 수 있도록 도시문제은행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것들을 확정해서 우리 시에 있는 민원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도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뭐 펠로우라든지 엑셀러레이터 이런 공익 데이터 실험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약간 메이어스 챌린지 같이 대구시장의 이름으로 챌린지를 해서 가장 대구적인 어젠다지만 세계적인 어젠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뭐 대구 그러면 되게 덥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또 여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문제에서 프로포저를 제안하면 그 제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이제 장치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빙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빙랩은 원체 뭐 다 잘 아시니까 전주도 리빙랩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은 조금 더 이제 미래적인 시뮬레이션 상황들을 좀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리빙랩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상용화 트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올 2월부터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 메이어스 챌린지라고 했던 과제들인데요. 현재 이제 블룸버그 메이어스 챌린지는 뭐냐면 블룸버그 재단에서 전 세계의 도시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31개 도시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지금 현재 50개를 선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 도시에는 블룸버그 재단에서 100만 불을 쏴서 3년 동안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저희가 최종 50개 도시에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12월까지 이제 마지막 15개 선정 과정이 있고,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블룸버그 재단에서 와서 봤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도시 안에 생겨난 많은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원스톱 원루프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선정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퍼미셔닝 시티라고 해서 제가 일단 프로타입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들은 원래 출발이 이제 도시문제은행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도시문제은행이 시민들이 도시문제를 정의했던 부분들, 그 정의에서 빈집, 도시에 있는 빈집들 데이터를 찾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들 가지고 저희 시에서 코로나, 대구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가장 빨리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했던 그런 도시라서 그러한 저희들의 경험들을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도시 문제와 더불어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혁신이나 스마트시티나 이런 실험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도시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스마트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발표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시민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도시 안에 시민들을 보는 우리의 관점들. 유명한 이제 인디언 체로키 마을의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죠. 한 마리의 늑대는 되게 이제 근본적으로 악이고 한 마리 늑대는 근본적으로 선이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제 이길 것이냐?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우리 도시의 어떤 존재로 보느냐? 우리 도시에 예를 들자면 뭐 단순히 이제 생산과 소비, 도시 활력을 제공해주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 커뮤니티, 우리 도시 공동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여자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그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도시로 만들어가는 전주에 그 도시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바로 이 시민들을 도시 문제의 어떤 해결의 기여자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항상 시민의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